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2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스텔스 전투기 잡는 중국 레이더 JY-27이 폭망한 이유입니다. 지난달 1월 20일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국제공항에 대한 공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제 JY-27 레이더와 함께 러시아제 판츠르 S1 대공 방어 시스템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간에 상대편 무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자국 무기 시스템이 파괴되었다면서 비난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 JY-27 레이더는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입니다. 500km의 탐지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는 물론 더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미국의 F-22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시리아는 2006년 중국으로부터 2기의 JY-27 레이더를 도입해서 북부와 남부에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시리아 공역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JY-27 레이더는 시리아로서는 가장 중요한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러시아제 판츠르 S1 대공방어 시스템 역시 우수한 방공 무기입니다. 트럭을 플랫폼으로 하는 이동식 대공방어 시스템으로서 뛰어난 기동성과 함께 우수한 탐지 능력, 그리고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S-300 또는 S-400 등 방공망 및 공항 등 중요 자산에 대한 저고도 방어를 담당합니다. 무기 체계를 보면은 최대 사거리 20km, 최대 고도 15km의 지대공 미사일 12개 및 30mm 기관포 2문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도 2008년에 들어서야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 대공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으로 중국제 JY-27 레이더와 러시아제 판츠르 S1이 모두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이번 공격 수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제 무장 드론에 의한 자폭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 F-16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설 등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I 에이더를 동원해서 파괴했다는 설이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이래저래 가슴이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4세대 전투기인 F-16 또는 무장 드론의 공격으로 최첨단 대공 시스템이 파괴되었다면 이들로서는 더더군다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F-35I 에이더는 어떤 비행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I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2016년 12월부터 미국으로부터 F-35를 도입하기 시작해서 현재 14대의 F-35I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는 총 5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F-35를 도입한 지 1년 만인 2017년 12월에 F-35에 대한 전력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는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에 위치한 이란군 기지 공습에 처음으로 투입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F-35기가 실전에 투입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공군의 우수한 전투 능력 및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이스라엘 방산업체는 록히드 마틴사 측으로부터 F-35 날개 부분에 3mm 두께의 특수 도료를 코팅해서 스텔스 기능을 크게 높이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계약은 2034년까지 811대의 F-35에 대해서 특수 도료를 코팅하는 것으로서 2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은 향후 F-35를 본격적으로 F-35I 에이더로 개조하는 성능 개선 사업을 앞두고 록히드 마틴 측과 긴밀하게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이더, ADIR은 영어로는 mighty, 강력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1월 다마스커스 공항 공습에 투입된 F-35가 이스라엘이 개조 작업을 마친 기종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조 작업에 착수한 모델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향후 이란전 출격에 대비해서 항속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스텔스 기능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밀착형 연료 탱크, 즉 컨포멀 퓨얼 탱크를 추가 설치하고 무장을 강화하는 등 운용체계 전반을 대폭 수정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다마스커스 공습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F-35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유럽 각국과 일본은 새삼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한 반면 일찍부터 F-35 도입을 추진해온 터키로서는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이 F-35를 동원해서
러시아제 S-300 및 S-400 그리고 중국제 레이더가 촘촘히 배치된 시리아 영공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 터키로서는 남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1999년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F-35 개발 사업에 동참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7년 9월에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미사일 체계 도입을 전격 결정하면서 미국과 터키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듯 불편한 관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8월에 터키에 판매하기로 약속한 F-35기 100대의 수출 중단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정부는 작년 12월에 시리아 철군 계획을 발표하면서 터키 측과 IS 격퇴를 위해서 협조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터키에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터키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일단 터키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한 셈입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예전부터 터키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줄곧 공급을 거부해온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뒤늦은 미국의 관계 개선 손짓을 무시하고 러시아제 S-400 도입을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해서는 터키에 대한 생산 기술 이전과 무기 도입 차관 공여 등 새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당초 2월 15일로 예정한 S-400 도입 취소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여부에 대한 터키 측의 답변 마감일이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나가자 다음 날인 2월 16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터키에 심각한 경고성 발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11월 1일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미 의회에 S-400 도입 계획 취소 여부에 대해서 새로 보고하는 시점까지 F-35 인도 계획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의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터키로서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11월 1일은 고사하고 아예 F-35 도입의 꿈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주 월요일 2월 18일에 S-400 구입 계획 강행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이틀 뒤인 2월 20일에는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이 터키 합참의장을 대동하고 다급하게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지 시각으로 2월 22일 터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펜타곤에서 세너은 국방장관 대행과 덤포드 합참의장을 만나서 시리아에서의 이슬람 국가 격퇴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세너은 국방장관 대행은 이번 양국 간 회담에 러시아 S-400건도 의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터키가 S-400을 포기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으로 급선회하는 하는 것은 아닐까요? 터키로서는 예정대로 S-400 도입을 강행할 경우 5세대 전투기 F-35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은 F-35에 버금가는 전투기를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F-35뿐 아니라 F-16 전투기, UH-60 블랙호크 헬기, 그리고 CH-47F 치누크 헬기 등 터키군의 전력 강화에 꼭 필요한 여타 무기 도입까지 러시아제 S-400과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터키가 이미 선금까지 지불하고 금년 7월에 도입해서 10월부터는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러시아제 S-400을 포기한다면 그 배경에는 어쩌면 이번 이스라엘 F-35 전투기의 러시아 및 중국제 방공망 파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터키로서는 아직까지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의 자칭 최첨단 무기 체계들의 허상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다마스커스 공습을 두고서 서로 책임을 돌리며 다투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이들을 보면서 같은 나토 회원국인 미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슬람 권위주의를 추구하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리 쉽게 러시아와의 연대를 저버리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지 여부는 계속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제3세계를 겨냥해서 제법 그럴듯한 무기 홍보쇼를 벌여온 러시아와 중국의 허망한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은 2016년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탐지거리 500km의 JY-26 스카이워처 U 레이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산둥반도에 이 레이더가 배치된다면 한반도 상공에 뜨고 내리는 F-22 랩터 전투기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요즘 흔히 쓰이는 말로 방구석 여포들이라는 말이 다시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